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본은 초호황기 지나고 결혼의 장벽이 한국보다 엄청 심했지만 과거의 저출산, 초신환 겪고 나서 결혼에 대한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일본은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결혼하기 좋은 좀 시장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과거 우리나라처럼 여자들이 좀 돌았던 시절이 있었죠. 일본도 법의경제 시절 이제 남자한테 이제 외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삼고라고 해가지고 삼고 그 고는 높을 고, 그러니까 높은 조건의 세 가지. 첫 번째 고는 높은 키, 큰 키죠. 두 번째 고는 높은 학력, 고학력. 세 번째 고는 높은 연봉. 그러니까 큰 키와 좋은 어떤 학벌과 이제 많은 벌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의 행동과 똑같죠. 지금 뭐 거의 똑같이 여러분. 데칼코마니처럼. 네, 일본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불과 딱 30년 전에. 근데 그랬던 분들이 결혼 못하고 이 막히는 세대되고 나라에 뭔가 좀 짐덩어리가 되면서 후손 여자분들이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각성을 해서 이 바뀌는 게 현재죠. 그래서 일본은 제가 저번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일본은 결혼 평균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결혼 비용이 남녀 3천이에요. 3천이면 결혼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조건이 우리나라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3천만 있으면 돼. 뭐 더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일본은 여자분들이 이 결혼할 때 남자의 뭐 능력도 따지겠지만 뭘 따지냐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한눈 안 파는가를 가장 많이 따져요. 그 정도는 남자도 할 수 있잖아. 대한민국 남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남자들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성실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됐잖아요. 근데 이 성실함을 짓밟는 게 누구다? 네, 지금 여자분들. 남자의 성실함을 굉장히 알로 보고 굉장히 폄하했던 게 누구든가? 남자들이 폄하했어요? 아니죠. 여자분들이죠. 남자의 성실함을 돈 버는 기계, 인간 ATM으로 치부했던 게 누굽니까? 여자분들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많은 남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 ATM 될 것 같으면, 내가 설거지의 주인공 될 것 같으면 난 결혼 안 하겠다. 한국 여자는 결혼할 바에는 외국 가서 짝을 찾겠다. 그런 분이 늘고 있죠. 아니면 혼자 살거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어떤 업보를 굉장히 세게 돌려받을 것 같아요. K 마키너리에 대한 업보를. 네. 그래서 일본 결혼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일본은 남녀가 3천만원, 6천만원 결혼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결혼이 가능하냐? 일본 여자들은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아파트. 그냥 월세 삽니다. 월세. 일본도 집이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여자하고 다른 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여자는 아파트 대로를 가고 싶어하고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신축이나 이제 브랜드 아파트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브랜드 아파트 굉장히 비싸요. 서울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비싸. 근데 일본 여자들은 서로가 좋으면 뭐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합쳐서 6천만 원이면 일본에서 원룸? 원룸이나 아니면 좀 투룸 정도? 그 정도 월세집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신혼부부가 월세 사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결혼식을 간소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결혼식 안 하고 이제 혼인신고만 해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시혼이라고 해요. 나시혼. 그렇게 살아도 여자들이 딱히 불만 안 가져요. 뭐 서로가 좋으면 된 거지. 이미 합의가 된 건데.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일본 여자들은 우리나라 여자하고 더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보통 뭐냐 하면 남자한테 뭐 어떤 선물 받았느냐, 어디 여행 가느냐, 뭐 그런 걸 자랑하잖아요. 일본 여자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어떤 걸 자랑하냐면 나 돈 이만큼 아꼈다.
내 생활비 이만큼 줄였다. 나 마트 가서 이만큼 싸게 장 봤다. 이런 걸 자랑해요. 일본은 여자력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젊은 여자들 뿐만 아니라 결혼하신 분들한테도 이제 문화적으로 많이 답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자력이 그런 겁니다. 얼마나 사치를 안 부리냐, 얼마나 좀 알뜰하게 사냐, 얼마나 주부로서 영향을 발휘하냐,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하고는 반대죠. 우리나라 여자들은 얼마나 많이 남자를 벗게 먹느냐, 얼마나 많이 플렉스 하느냐, 얼마나 비싼 선을 받느냐, 이런 가지 평가하잖아. 인스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 이게.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즉, 뭐, 일본도 저수산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일본은 양반이야. 우리나라 진짜 걱정이지, 이게.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남자 여자는 이제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죠. 뭐 남자야 국제결혼이라는 이제 카드가 있긴 한데 여자분은 국제결혼 카드가 없어요.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여자분들은 뭐 한국 남자 결혼 못 하면 사실상 결혼 못 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돼. 근데 과연 혼자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거지. 여자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혼자 사는 분들 많아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살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가 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통계청에 나와 있는 1인 가구 빈곤율을 보더라도 여자가 월등하게 높거든요. 여자들은 대부분 빈곤해요. 1인 가구 사는 분들이. 빈곤할 수밖에 없지. 왜냐? 월세니까. 여자분들은 나이 먹어서도 혼자 살면 대부분 월세예요. 자기 집이 없어요. 나이 먹어서 자기 집 가지고 있느냐, 월세로 사느냐, 정말 다릅니다. 고정으로 나가는 월세만 줄여도 숨통이 튀어요, 이게. 거기다가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월급이 한 200만 원짜리고,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상당 부분이 나가는 거죠. 거기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불안하죠. 직장도 이게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고, 뭐 계약직 같은 거, 알바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결혼 안 하고 살았을 경우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남자도 밝지 않지만 여자는 정말 밝지 않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일본은 결혼 조건이 한국보다 낫습니다. 남자 조건 볼 때 일단 정규직이면 그 이상은 잘 안 바랍니다. 신혼집도 이게 뭐야, 월세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 결혼해서 4, 5년쯤 지나면 주택융제 받아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마련합니다. 딱히 결혼 비용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부담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결혼법을 꺼지고 나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아직 꺼지면 멀었습니다. 멀었어요. 왜냐, 여자란 동물이 한 번 있잖아, 이 결혼에 대한 갑질이 있죠. 이득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란 동물은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한 번 이렇게 단맛 봤잖아요. 이득 본 게 있잖아. 그럼 절대 안 내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지금 양보 안 하잖아, 여러분. 아니, 아파트가 아니면 빌라는 아니면 현실에 맞게 가면 할 수 있잖아, 지금도. 근데 난 아파트가 아니면 결혼 안 할래. 난 남자 연봉 얼마 안 되면 결혼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그렇게 해야 자기한테 이득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결혼법을 생각보다 오래 갈 거라 생각합니다. 오래 가요. 왜냐, 지금도 그 사퇴파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쉽게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도 사실 쉽게 바뀐 게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법을 꺼지고 나서 한 14, 15년 동안은 일본 여자들이 똑같이 행동했어요. 똑같이. 예. 눈이 높았어요. 언제부터 바뀌게 됐냐면 2000년대 이제 중반에 이제 남자들이 초신남 되면서부터. 예. 남자들이 초신남 되면서 여자한테 이제 안 가고 연애 절벽이라는 문화가 생기면서부터 남자들이 안 오니까 여자들이 연애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이 차고
홍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못하는 이제 여자들이 많이 늘고, 거기다가 특별한 이제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여자들이 빈곤하게 사는 것을 많이 보면서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도 지금 상태로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단번에 바뀐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들은 쭉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단 한 번도 바뀐 게 없이 쭉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바뀐다? 어림없어 이게. 그리고 바뀌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 여자들이 바뀐다고 쳐요. 나 오히려 바뀌는 게 이상할 것 같아. 왜냐, 저렇게 한 번에 바뀐다고? 근데 저걸 누가 믿어요? 아니, 여자들이 뭐 바뀌었다, 우리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거 원하지 않는다, 현실에 타협한다, 저거 누가 믿어? 이미 결혼 시장에서 통수를 많이 때렸는데 남자들이 누가 믿냐고요. 이미 대주도 많이 되어버렸잖아. 이제 여자들의 말 신뢰하지 않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폐악질을 많이 저질러놨는데 이제 와서 바뀐다고? 안 속아. 아니, 그동안 적당히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뭐 바뀐다? 바뀐 척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일이 어떻게 바뀌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바뀌어도 안 믿어 이게. 그리고 바뀐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게 그런 거야. 남자들도 이제 힘들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힘들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소득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소득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려요 이게? 남자들도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좋은 직장 못 다니고 하면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이게.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는 걸 끝내자, 내가 누굴 책임져,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이게. 거기다 시기도 안 좋아 대한민국은 정말로.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뀐다고 한들 저는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 여자들이 바뀌려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좀 귀담아 듣고 경청을 해야 되고, 수용할 거 수용해야 되는데 안 듣잖아 이게. 봐봐, 이게 뭐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맨날 부모 형 또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한다, 이분은 왜 여자한테 자꾸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 아니, 딱 바뀌지 않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라포나 결혼관련 썰을 보면 여자들이 거의 안 봐요. 안 본다니까 이게. 본인들 관련 얘기하는 건데 안 듣는다니까요. 아이도 기분과 감정을 판단하는데 그게 뭐예요? 안 바뀐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인 되고 나서 있잖아, 마인드를 고쳐먹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남자보다 다른 게, 남자는 살면서 뚝배기가 많이 깨지잖아 이게. 뚝배기 깨지면서 어느 정도 깨닫는 게 있는데 여자들은 깨달음을 얻는 경험 자체가 없어요. 남자는 여자는 다른 게, 남자는 계속 깨닫으면서 이제 바꿔 나가면 수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 근데 여자들은 한 번도 그런 이제 발상의 전환 같은 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바뀐다고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태어나면 쭉 똑같이 갔는데 이제 와서 바뀐다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결혼 문화가 앞으로 쭉 지속될 거예요. 지속되면서 점점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 거야 이게. 그 상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미혼 남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면서 이제 결혼 시장에 탈락한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사람 마인드라는 게 그게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바꾸려면 지금 나이 어린 친구들 바꾸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나이 있는 사람들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